연애와 사업은 99% 일치해요. 남자가 여자한테 접근을 하죠. 썸을 타겠죠. 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연애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겠죠. 여기서 단어만 바꾸면 비즈니스예요. 오늘 배울 이론은 솔직히 어려워요. 사업을 한 번이라도 해봤거나 비즈니스 책을 100권 정도 읽으신 분들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방금 처음 본 사람에게 1000만원짜리 상품을 팔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팔아요. 가치 사다리 이론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비즈니스에 대해 설명해주는 영상을 본 거예요. 너무 좋아서 팔로우하고 그 사람이 쓴 책을 봤어요. 책을 읽어보니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온라인 강의가 있어서 그걸 구매해서 보는 거죠. 강의가 너무 신기하고 배울 점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직접 만나는 컨설팅까지 구매하겠죠. 이게 가치 사다리 이론이에요. 비즈니스는 결국 고객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고객한테 처음부터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계단처럼 작은 부탁부터 하는 거죠. 고객은 작은 부탁을 받아들이는 거고 점점 큰 부탁도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에서 미끼 상품부터 만들어 보세요. 바닥 공사를 하는 사업체라면 무료로 견적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교육업을 하고 있다면 무료 특강, 중 특강을 하는 거죠. 고객이 여기서 가치를 느낀다면 바닥 공사를 맡길 거고 교육을 받을 거예요. 현재 거의 모든 시장은 포화 상태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 엄청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우산을 쓰잖아요. 보통 오른손으로 들어요. 우산이 원형이라서 왼쪽 어깨가 적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은 쓸모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우산은 이렇게 만드는 거였어요. 당시엔 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들뜬 마음에 네이버의 특이한 우산 이라고 검색했더니 제가 10분 전에 생각한 우산이 있었죠. 그때 정말 현타가 왔던 기억이 있네요. 영상에서는 과포화 시장에서 내 비즈니스가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집중해주세요. 똑같이 생긴 돌멩이가 있어요. 하나는 길바닥에서 주운 돌이고 하나는 박물관에 전시된 돌이에요. 이 두 개의 돌 중 어떤 걸 가지고 싶나요? 똑같은 돌이라면 박물관 돌을 가지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박물관에 있는 돌은 웅장해 보이고 스토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브랜드예요. 똑같은 상품이지만 웅장해 보이고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거죠. 같은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브랜드를 만드는 5단계 이론이 있어요. 너무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집단을 찾는 거예요. 특정 믿음이 있는 집단이죠. 예를 들어 향수는 무조건 나무향이 최고야 라는 믿음을 가진 집단이에요. 두 번째는 집단을 타겟으로 한 새로운 것 만들기예요. 여기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의미는 약간의 차별성을 두라는 거예요. 나무향을 좋아하는 집단에게 100개의 나무향을 섞어서 만든 향수를 만드는 거죠. 이게 차별성을 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브랜드 경험을 설계하는 거예요. 소비자와 브랜드가 만나는 모든 부분을 경험이라고 보면 돼요. 광고를 보거나 인플루언서의 홍보 영상을 보는 거죠. 이게 다 소비자의 브랜드 경험이에요. 햄버거로 유인해서 콜라를 판다라는 말이 뭘까요? 실제 맥도날드라는 브랜드는 햄버거로 유인해서 콜라를 판다라고 해요. 오늘 소개할 이론은 대기업도 사용하는 브랜드 상품 4C 이론이에요. 브랜드를 만들기 싫은 분들은 굳이 영상 안 보셔도 돼요. 정말 브랜드를 만들어서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4C 이론을 알기 전에 수익성과 전시성을 알아야 해요. 수익성이 높다는 건 제품 하나를 팔았는데 1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걸 말하죠. 수익성이 낮다는 건 제품을 아무리 팔아도 돈이 안 되는 걸 말해요. 전시성은 우리 제품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얼마나 가지고 싶고 먹고 싶냐는 거예요. 우리 포르쉐 차는 너무 사고 싶은데 포르쉐 키링은요? 굳이 사고 싶지가 않죠. 맥도날드를 예로 들어볼게요. 햄버거 하나만 아무리 팔아도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안 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먹고 싶어 하죠. 이걸 홍보용 상품이라고 해요. 감자튀김을 팔면 돈이 됩니다. 사람들이 감자튀김을 보고 먹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요. 이건 판매용 상품이라고 해요. 기업 입장에서 많이 팔면 돈이 되지만 사람들이 그냥 있으면 먹는 그런 제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콜라가 있어요. 이걸 수익용 상품이라고 해요. 구색용 상품은 돈도 안 되고 고객이 봤을 때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은 상품을 말해요. 코우슬로 같은 상품이죠. 지금 말한 4C 이론은 내 브랜드를 만들거나 수익화를 할 때 중요한 전략이에요. A4 용지나 이면지, 휴대폰 메모장도 좋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브랜드에 4C 이론을 넣어서 만들어보세요. 자동차 브랜드나 옷 브랜드도 좋습니다. 딱 한 번이라도 스스로 작성해보고 생각해보는 게 중요해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해도 다른 리스트 볼 거고 메모장에 4C 이론 안 쓸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 꼭 저장해서 이해될 때까지 보세요. 무조건 도움될 거예요. 게임을 해봅시다. 어떤 브랜드가 더 고급스러워 보이나요? 첫 번째 브랜드, 두 번째 브랜드. 첫 번째 브랜드를 선택했다면 정답이에요. 다음은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브랜드를 선택했다면 정답이에요.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브랜드 원칙 때문인데요. 내 웹사이트에 미니멀한 느낌을 주는 충분한 공간을 주는 거죠. 명품 중고 매장을 생각해보세요. 여긴 샤넬 같은 비싼 제품들로 가득 차 있어요. 반면 이 매장은 몇 가지 제품이 전시돼 있고 각 제품이 독립적으로 서 있습니다. 우린 두 번째 매장이 훨씬 더 고급스럽다라고 느껴요. 화이트 스페이스 원칙은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상에서도 가능한 원칙이에요. 내 브랜드가 더 고급스러워 보이려면 사용하세요. 똑같은 새우깡인데 하나는 1+1이고 다른 하나는 50% 할인한대요. 고객들은 1+1을 고를까요? 아니면 50% 할인을 고를까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1+1 대 50% 할인이에요. 1분짜리 영상 하나로 더 효과적인 가격 설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2,000원에 새우깡을 2개 받는 것과 새우깡을 1,000원에 하나 받는 건 얼핏 똑같아 보여요. 1+1은 하나를 더 준다는 뜻이고 50% 할인은 제품을 반값에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소비자는 비용이 덜 나가는 것보다 본인에게 무언가가 더 오는 걸 원해요. 결국 50% 할인보다 1+1이 더 효과적이라는 말이죠. 지금 당장 내 상품을 50% 할인보다 1+1으로 설정해보세요. 문구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매출이 올라갈 거예요. 천재 심리학자가 인간의 뇌를 조종해서 마케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자신도 모르게 지갑을 열고 있을 거예요. 소비자는 가장 싼 것과 비싼 것은 안 사요. 중간 가격대에 있는 상품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죠. 애플은 이를 활용해 상품을 3개 배치해서 가운데 제품 구매를 유도하죠. 색상을 이용해 마케팅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색깔은 무의식적으로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빨간색은 흥분과 구매 욕구 상승, 노란색은 가성비, 초록색은 환경과 건강, 검정색은 고급과 권위를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백다방, 메가커피 같은 저가형 커피의 로고는 노란색이고 샤넬과 루이비통은 검정색을 쓰는 거예요. 인간의 뇌를 해킹한 마케팅 방법은 정말 많아요. 맞춰보세요. 전 세계 바다 위에 떠다니는 쓰레기들이 호주 대륙만큼 있다고 해요. 이게 더러운가요? 아니면 여보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줘. 이래서 음식물 쓰레기 들고 나가는데 신발장에서 터지는 게 더 더러운가요? 두 번째가 더 더럽다고 느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영상 하나만 이해하면 내 사업의 매출을 200% 상승시킬 수 있는 기술을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아들 한 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둘 중 어떤 사람한테 과일을 맡기고 싶은지 생각해보세요. 제가 공부 못하는 학생을 인서울 보내봤습니다. 제가 6등급 학생을 5개월 만에 연세대학교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내 아들을 맡기고 싶나요? 구체화라는 마케팅 기술이 있어요. 구체화 기술은 상상하게끔 만드는 기술이에요. 감이 잘 안 오시죠? 내가 성능 좋은 음식물 처리기를 만들었어요. 고온 건조로 깔끔한 음식물 처리 라는 멘트보다 이제 더 이상 냄새나는 음식물 들고 엘리베이터 탈 필요 없습니다 라는 멘트가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우리 뇌가 상상하게 되고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백화점에서 향수를 구매하면 사은품을 주죠. 로션 세트 같은 거요. A 향수 브랜드는 사은품을 줄 때 이 로션 세트도 같이 넣어드릴게요 라고 말했고 B 향수 브랜드는 사은품을 줄 때 이 로션 세트는 원래 14만원인데 향수 구매해주셔서 무료로 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고객은 A와 B 중 어디서 살 때 더 가치를 느꼈을까요? B예요. 원래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할인가로 1만원이라고 적혀있는 것보다 원래 가격을 표시하고 할인가도 적혀있는 게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죠. 앞으로 제품을 할인할 때 무조건 가격을 포기해보세요. 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고객은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느낄 거예요. 대학교에 코카콜라 자판기 하나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자판기는 하루에 100개씩 콜라를 팔아요. 이제 펩시 자판기를 바로 옆에 뒀어요. 각 자판기마다 하루 동안 몇 개씩 팔릴까요? 50개 50개? 40개, 60개? 각 자판기마다 200개씩 팔고 있다고 생각했다면 정답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판기가 하나일 때 고객은 생각해요. 이 콜라를 마실까 안 마실까? 자판기가 2개일 때도 고객은 생각해요. 이 자판기에서 콜라를 마실까? 아니면 저 자판기에서 콜라를 마실까? 자판기가 하나일 때는 산다 안 산다로 생각하게 되지만 자판기가 2개일 때는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둘 다 산다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매출이 올라가는 거죠. 내가 온라인 특강을 한다면 고객에게 2가지 제안을 해보세요. 토요일 9시에 특강하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일요일 8시에 특강하는 게 편하세요? 이렇게 2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고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고객에게 2가지를 제안하는 방법은 수백 가지일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2가지 제안을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사업을 응원합니다. TV를 보다가 예쁜 연예인이 치킨 먹는 광고를 봤어요. 10분 뒤에 치킨을 시키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소개할 이론은 솔직히 어려워요. 상위 20% 언어 능력을 가진 분들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여기까지 봤다면 집중해주세요. 100kg이 넘는 사람이 치킨 광고를 해요. 소비자가 구매를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동일시 이론이 있어요. 이 이론의 핵심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예요. 광고 모델을 보면 그 사람과 동일시하고 그 사람이 되고 싶어지죠. 판매나 광고에서 모델을 내세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라고 느끼게 만든 겁니다. 소비자는 꿈을 꾸는 상태가 되죠. 이렇게 꿈을 꾸는 상태가 되면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델을 통해서 봅니다. 저 사람이 곧 자신이라고 믿으면서요. 이걸 사업이랑 연결시켜 볼게요. 사업이란 결국 고객이 되고 싶은 모습을 파는 거예요. 제품, 서비스, 콘텐츠, 브랜딩 전부에서 고객이 이걸 사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라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운동복을 사는 게 아니라 운동복을 입고 뛰는 내 모습을 사는 거예요. 가방을 사는 게 아니라 가방을 메고 있는 내 모습을 사는 거예요. 그럼 내 사업에서는 고객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라고 느끼게 만들면 돼요. 고객이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사게 만드는 거죠. 라이트급 복싱 선수가 헤비급 복싱 선수를 이길 수 있을까요? 10대 먼저 맞고 시작해도 헤비급 복싱 선수가 이긴다고 해요. 몸집이 다르기 때문이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몸집이 큰 대기업과 싸우면 무조건 져요. 몸집이 작은 스몰 비즈니스가 돈을 버는 방법은 셀링 마케팅이에요. 내가 황금 나무를 심고 거기서 떨어지는 열매로 나무를 늘려가면서 수확한 돈으로 연구 개발에 투자해 발전해 가야 돼요. 스몰 비즈니스에서는 내가 황금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게 중요해요. 즉 베스트셀러 하나를 만드는 거죠. 베스트셀러 상품 하나 만든다면 이를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하거나 연관된 상품으로 히트 상품을 늘려갈 수 있죠. 예를 들어 볼게요. 킬모아라는 텀블러 브랜드가 있어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스타벅스 텀블러랑 싸우면 질 게 뻔했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작은 종이컵을 들고 정수기 물 들어가기 귀찮은 남성을 타겟으로
텀블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 후 필모어는 텀블러에 대해 연구를 했죠. 여성들이 좋아하는 텀블러도 만들고 텀블러에 맥주를 따라서 마실 수 있게끔 제작도 했어요. 업그레이드 상품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1인 사업이라면 내 베스트셀러를 활용해서 연구를 하고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90% 남자들은 굉장히 단순해요. 반대로 여자들은요? 좀 복잡한 것 같죠? 연애할 때도 남자들은 미안해 라고 단순하게 말하지만 여자들은 삥 둘러서 이야기를 해요. 복잡하죠? 오늘은 아모레퍼시픽 기업이 10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알아본 여성 소비자들의 특성이에요. 이 특성들만 제대로 알아도 여성 타겟으로 사업하는 분들은 무조건 매출이 올라갈 거예요. 여성 소비자들의 특성은 총 6가지예요. 자포자기형, 알뜰 소박형, 미시개성형, 욕구 불만형, 안전건실형, 대세 리디형이 있어요. 자포자기형은 나서기 싫어하고 마치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축 늘어진 생활을 합니다. 알뜰 소박형은 경제적으로 여렵진 않지만 산동네 같은 곳에 살면서도 어디론가 일을 나가고 희망을 갖고 자식을 키우며 남편 뒷바라지하는 사람들이죠. 미시개성형은 자신의 즐거움을 중시하는 여성입니다. 자존감이 강하며 배우자를 동료처럼 여기죠. 압구정이나 대치동에 거주하는 대세 리드형 여성도 있어요. 어떻게든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대세 리드형을 쫓아가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그만한 위치에 있지 못해 늘 불만스럽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욕구 불만형이 있습니다. 이들은 열등감을 보상받기 위해 질투심이 강하고 가진 것보다 높게 평가받을 때 행복감을 느끼죠. 마지막 이웃집 아줌마 타입인 안전건실형입니다. 그저 편안함을 추구하는 여성으로 가정에서나 도덕적으로나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죠. 이렇게 총 6가지 특성이 있어요. 사업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예요. 내 타겟 여성의 유형을 찾고 그 타겟 유형을 분석해보세요. 솔직히 고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 특성만 잘 찾는다면 내 사업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예요. 정 모르겠다면 저한테 DM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도전을 항상 원합니다.